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테크 특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듀테크라는 말 자체가 에듀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가 같이 붙어 있는 말이죠. 요즘에 매우 핫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파이낸셜하고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핀테크 하듯이 요즘에는 교육하고 기술 이걸 합해서 에듀텍 또는 우리말로는 에듀텍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에듀텍 이렇게 해서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들과 또 그 과정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pecial Topics on EdTech이고요. 첫 번째로 이 과정의 학습 목표, 이 15주 강의 전체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에듀텍이 무엇인지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에듀텍에 대해서 그것의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15주 강의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여러분은 에듀텍이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에듀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점점 나오겠지만 이러한 에듀텍 A라는 게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시다. 그럼 그 중에 어떤 한 개를 딱 잡아서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얘는 이러이러한 장점은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이 단점은 뭘까?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죠. 문제를 명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들을 찾는 것인데 어떻게 다양한 OER 자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제가 강의 중에도 계속 그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 그러니까 공개 교육 자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동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주어진 그 에듀텍 하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고글을 써서 뭐 보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한 학습이 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엔 못 봤던 것들, 가령 화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평면 화면에서 이런 화면에서 보여주던 것을 이제는 내가 3차원 화면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기술이죠. 근데 이것의 단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시간 이상 보면 멀미가 난다든가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료들하고 같이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습 목표는 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학생들과 교수, 튜터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텀 프로젝트를 해보신 학생도 있고 아직 안 해본 학생도 있겠지만 이 텀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는 제가 여지껏 대학원 강의하면서 텀 프로젝트는 항상 대학원에서 꼭 해야 될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 논문 쓰는 것이 텀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거보다 에듀텍 스타트업, 일종의 조그만 회사 같은 거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럴 때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과정을 저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코스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크게 3개 트랙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학습하는 트랙이죠. 그래서 처음 반 정도는 말 그대로 에듀텍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 이후에, 중간 시험은 보지 않지만 중간 보고서 내는 그 시기죠. 8주 이후에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에듀텍 스타트업 회사들, 이런 사람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 4분, 5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그런 회사의 대표들이 오셔서 저랑 같이 대담식으로 그 회사마다 독특한 차이점이 있을 거고, 또 공통된 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다양한 뭐 코세라도 좋고, 유다시티도 좋고, 칸 아카데미, 뭐 유데미, 또는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동료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포트 내는 쪽이죠. 과제물을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3개 정도 부과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뭐 한 2주, 3주 정도 자료 조사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논문 스타일의 리포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텀 프로젝트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트랙, 그 다음에 과제물 내는 트랙, 그 다음에 토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그때그때 나오는 거니까. 3번째 트랙이 바로 텀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쭉 그냥 1주부터 15주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러닝 트랙도 계속 진행될 거고, 중간중간에 과제도 내야 되겠고, 중간중간에 토론도 뭐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바로 텀 프로젝트입니다. 텀 프로젝트. 네, 이것은 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팀을 구성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한 학기 내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내가 에듀텍 스타트업을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유튜브나 아니면 유다시티나 이런 쪽에 컨텐츠들을 오픈되어 있는 거, 그걸 이용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언제까지 계획서 내고, 언제까지 중간 보고서 내고, 언제까지 결과를 낼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때는 텀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제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다음 4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에듀텍 스타트업을 여러분이 설립하는데, 타겟이 어디냐면 해외, 글로벌 마켓입니다. 외국에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뭐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들이 여기에 여러 개가 클라우드하고 연결돼서 내가 요즘에 어떤 자격증 시험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했을 때
뭐 엄청난 문제 은행으로부터 문제들이 나에게 맞는 그런 문제들 어디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내주고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네,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거기에까지 회사를 만드는데 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제가 그 전공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걸 떠나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과목 자체가 어느 과목이나 그렇지만 요즘에는 교수가 뭔가를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그것도 오픈해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대학의 교수가 사라져야 될 그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뭐 교수 입장에서는 좀 암울한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이제는 코치로서 또는 동료로서 어떤 하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나는 이런 걸 좀 조언해주고 뭘 나왔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교수자로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저한테 물으시면 좀 곤란하고 그걸 역시 여기저기서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넣어 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요번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정말 한 5명 정도는 거의 그런 그 창업까지 거의 그 입구까지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뒤에 그 후반부에 나오시는 그 에듀텍 우리나라의 에듀텍 기업의 사장님들, 뭐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저랑 같이 대담할 때 그런 노하우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 안에서 하는 거 정도로 해봐 달라는 거죠. 1번이냐 2번이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주된 건데 이거 하기는 나는 좀 힘들겠다 싶은 학생을 위해서 다음 같은 걸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그러니까 무슨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있다면 그 기관 안에 에듀텍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기관은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에듀텍 기술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학습, 러닝,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실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목표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누가 주도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학습과 교육과 훈련 이런 영역에서 이런 에듀텍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서 말하자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15주 후에 여러분이 14주 후에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도 좀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정말 그 연구 논문만 쓰는 걸로 그래서 연구 논문을 논문 양식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정표가 있는데 언제까지 뭘 내야 되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3주, 8주, 그 다음에 14주. 그래서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어서 영어로 하기에는 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학습 안내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를 카피해다 썼습니다. 만약에 텀 프로젝트가 1번이나 2번 즉 에듀테크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글로벌 마켓이든 아니면 도메스틱 마켓이든 간에 처음에 3주차까지는 텀 프로젝트 계획서를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건은 8주차까지 그런 회사의 설립 제안서를 내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립 제안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그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제대로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펀드를 주는 그런 엔젤들한테 그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뭐를 넣으면은 설립을 제안하는데 펀드가 모여질까 뭐 이런 여러분 나름대로 그 형식이나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그 상품. 결국은 그 상품이 이런 프로덕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소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떠한 물건으로 어떠한 서비스로 학습자에게 또는 훈련자에게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뭐 아무래도 회사니까 필요한 내용이겠죠.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고 결국 프로핏을 이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추가해서 넣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주차까지 해서 최종 보고서 대략 A4 용지로 30쪽 정도 이 앞에서 있었던 이러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여기 이 기간 동안 생각이 변했고 또 실제로 구현하다 보면은 상품 설명서, 제품 설명서 또는 뭐 서비스 설명서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의 장점. 그리고 사실은 단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 다음 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걸 끝내고 나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정도의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괜찮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단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15주차 때 나중에 공개를 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구두 발표를 할 텐데 그때 갖고 오십시오 하면은 한 10분 정도 발표할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1번이나 2번 즉 에듀테크 그 스타트업 컴퍼니를 만들려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우리 같이 근무하는 생활하는 그런 동료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도 3주차까지는 프로젝트 계획서 A4 용지 3쪽 정도, 그 다음에 8주차 때는 중간 보고서 A4 용지 한 10쪽 정도. 이때 우리 조직에서의 러닝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쪽에 어떤 문제점이 뭐다. 그것의 해결 방안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연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면 효과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겠다라고 중간 보고서를 내시면 됐고요. 마지막에 14주차까지 최종 보고서 A4 용지 30쪽 정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서, 그것의 장점, 단점, 향후 계획.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역시 10분 정도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 전혀 하기가 어렵다. 관심은 있지만 내가 뭐 실제로 그런 회사까지 만들거나 또는 우리 조직에 어떤 에드텍 기술을 적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연구 논문을 한 편 써야 되는데 텀 프로젝트 계획서, 그 다음에 중간 보고서, 여기 뭐
그 에드텍에 관련한 문제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 기대 효과. 그리고 14주차 때는 연구 논문 형태로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 논문 양식은 이제 나중에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고, 역시 발표 필요하니까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인데 좀 이거 뭐 할 게 꽤 많겠다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그 튜터 선생하고 상의해가면서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코치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전체 교과 목 15주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뭐 지금 이 장면을 뭐 PC 모니터로 보는 분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듣는다는 거,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학습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나한테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심지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이러려면 사실은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 과목을 선택할 때 그냥 막연히 에듀텍, 요즘에 핫한 트렌디한 그런 과목인가 보다 하고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도 좀 준비를 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수동적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라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동기를 갖고 공부를 한다면 어떨 때는 저건 정말 좋았어가 되지만, 어떨 때는 교수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건 내 목적하고 별로 안 맞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비판적으로 골라서 듣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가 될 게 퀘스천, 질문인 거죠.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 그래서 외국 사람은 OW1H 또는 1H, OW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어떤 컨셉을 만드는 것, 이런 거는 누구나 해왔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듀텍이 뭡니까? 여러분 이러닝이 뭡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뭡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뭡니까? 다 들어봤는데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머리에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 두뇌에 방이 있어서, 여기는 W, 왓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Y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방들이 6개, 최소한 6개가 있어서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3개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when, 누가, 어디서, 무엇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신문의 한 조각에서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대부분 육하 원칙에 맞추기 때문에 이 안에 넣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요 부분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군. 이렇게. 요런 조직화만 여러분이 해서 내 머릿속에 방을 최소한 3개 또는 많다면 6개, 사실은 이 3개하고 저는 가끔 또 다른 방을 만드는데, 하나가 어드밴테이지, 디스어드밴테이지, 장점과 단점에 관련된 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대한 기사가 있다. 컴퓨터는 무엇이고, 컴퓨터는 왜 필요하고,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근데 컴퓨터는 좋은 점이 뭐고, 컴퓨터의 나쁜 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되면 내 머릿속에 그것이 구조화돼서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사실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지식이라는 게. 그냥 전에 들어봐야 한 하루 지나면 없어져요. 뭐 그거 교육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래서 언제쯤 가서 한 번 더 모르죠. 그 자극을 줘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가서 자극을 줘야 되고 어느 정도 가서 자극을 줘야 그게 퍼머넌트 널리지가 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은 지식을 만드는데 좋은 툴을 갖게 됩니다. 인도로 기억하는데, 인도 아니면 이스라엘 그 탈무드인가 뭐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꼬맹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서 엄마가 꼬맹이한테 묻는 말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라고 묻지를 않고, 이게 인도인지 이스라엘인지,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라는 거죠.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주도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고, 뭘 배웠느냐라는 것은 주도적이든 주도적이지 않든 선생님이나 주변 동료로부터 또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뭘 배웠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에 제가 얘기한 그런 것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도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여기선 보여주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보고 확인하라고 유튜브 동영상 URL을 여기다 놨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네, 이게 이러닝 학회 2017년도 추계 학술 대회 춘천에서 있었는데, 그때 키노트를 하신 존 메이슨 박사님이세요. 찰스 다윈 대학에 계시고, 이분하고 저는 한 17년, 18년 이상 알고 지내는 분인데, 이분하고 저기 그 학회에 갈 때 제가 운전하면서 옆에 모시고 가면서 한 얘기가 이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퀘스천. 이분의 박사 학위 논문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서로 얘기하다 봤더니 이분이 쓴 것은 why 퀘스천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 개의 퀘스천 중에 why 퀘스천에 대한, 그것이 논문 주제였어요. 자, 결국 그 한참 동안 토론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질문 중에 맨 밑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이 정도는 한마디로 지식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있는 지식, 팩트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가. 두 번째, 그거보다 높은 것이 how인데, how는 어떤 지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절차적인 지식을 알려줍니다.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텝, 저런 스텝, 이런 스텝 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너는 이 순서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전자칠판을 쓰기 위해서는 가끔 가다가 이쪽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노트 하다 보면 이쪽에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절차를 네가 좀 잘 알아야 자연스러워질 거야. 이런 것들이 프로시저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 밑에 거보다는 상당히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에 가까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걸 할 줄 아는 분이,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지만 저걸 할 줄 아는 분이 지식사회에서는 가장 그래도 높은 하이라키에서 높은 곳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why 퀘스천은 이것은 존 메이슨 박사하고 공통된 생각인데,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쓴 건데, 이것은 결국은 왜 그런지 그 리즌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이 학생에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게 맞니? 이게 꼭 필요하니? 왜 너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니? 라는 것을 만들어줌으로써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뭘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하는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서 돌을 깎고 있는데 당신 이 돌 왜 깎고 있어요?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돌을 하고 있어요? 조금 갔더니 당신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요번에 작품 전시한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 끝에 갔더니 신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왜 돌을 깎고 있습니까? 아,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석조 조각을 만들어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 2번, 3번 세 사람 중에 누가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바 있을 겁니다.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으면? Y가 있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과목에 모티베이션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결국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 에듀텍이에요. 이러닝이에요. 이러닝 학과에 와서 이러닝을 배우고 에듀텍을 배우는데,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는 사람에게,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이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실제로 뭐 경험을 해서라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자, 이거는 누가 한 거고요. 이건 뭐고요. 이거 언제 할 때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면은 더 좋아요. 어디서는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그걸로 끝일 건가. 그런데 할 때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이러닝을, 이 과목을 배우는 여러분도 모티베이션이 있어야겠지만, 에듀텍이라는 걸 배워서 어딘가 나중에 적용하고, 더 나가서 에듀텍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사람이, 그런 소위 가치가 아까 얘기한 석조 조각상을 만드는 어떤 사람의 갖고 있었던 태도가 다르면, 그건 뭐 에듀텍 컴퍼니를 만들어 봐야, 아, 우린 돈 벌려고 회사 만들어. 아무도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다들 자기네 가치가 뭐고, 자기네 미션이 뭐고, 인류 공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제 또 이쪽으로 왔군요. 네, 잉크를 다 지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결과물인 서비스가 됐든, 여러분의 결과물인 이런 제품이 됐든, 또는 논문이 됐든, 어떤 사용 설명서가 됐든, 그런 게 만들어졌을 때 이걸 잘 생각하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품 뭐 비교하고도 쉽지 않아요. 뭐 삼성에서, LG에서 만든 스마트폰하고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하고 그걸 소개하는데, 요즘은 이제 삼성도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얘는요 길이가 몇 센치고요, 얘는 픽셀이 몇이고요, 사진 찍으면 아주 선명해요, 이러고 기계적인 설명을 하는 반면에, 당신 어디 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니?
누구한테 정을 주기 위해서 메모라도 하나 보내렴. 우리는 그런 거 다 서포트 할 수 있어.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너의 인생에 아이폰이 옆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에 밀착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퀘스처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 본 과목 수강의 모티베이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What questions did you ask?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이게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중간 걸 캡처 받은 건데 요 전 질문이 뭐냐면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랬더니 nothing. 아무것도 안 배웠어. 요즘 애들 답이 뭐 그 정도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다음에 할 얘기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 얘기가 인도 사람이 나온 건지 혹시 찾아서 근원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내가 살아있는지 또 답변을 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LMS에다가 올리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실제로 에듀텍 그러는데 이 에듀텍이 학습자로 하여금 배우려고 하는 무엇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와주나요?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 학습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에듀텍이 정말 멋진 기술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정말 교육에서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기술로서 풀어내주면 그것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학습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이거는 뭐 과거의 학습 이론도 좋고요. 요즘의 학습 이론도 좋고요. 요즘에 소위 인포메이션 에이지라고 하죠. 정보 사회에서 모든 게 다 지금 커넥티드 됐고 뭐 그냥 잠깐만요. 그러면은 금방 새로운 몰랐던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학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러닝 학과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어디 가서 학습자들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부여할 수 있을까? 모티베이션만 정확히 준다면 그 사람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재미가 있고 자기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밤새워서라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동기예요. 동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해도 정말 밥상을 갖다 줄 수는 있어도 뭐 먹으라고 씹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러닝 학과를 졸업해서 이런 기술과 이론을 가지고 학습자에게 다가갈 때 그 학습자가 어떤 동기를 갖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에듀텍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텀 프로젝트에서 에듀텍 스타트업을 한다면 이런 것을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써놨었는데 뭐 본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PBL 그러면은 찾아보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말도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말도 있고 근데 뭐 그 댓글에다가 일본에 계신 겐지 히라타 교수께서 PBL로 된 건 다 썼더라고요. 뭐 패션 베이스드 러닝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맞죠. 욕망이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학습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하여간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이게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실제로
미국에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계신 한국계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의과대학하고 공동 사업을 해요.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의대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통증을 느껴서 지금 와 있다. 그럴 때 너는 이걸 뭐라고 진단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문제를 규정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명확히 규정만 하면 솔루션은 따라온다는 말도 있어요.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서양 사람이 보든 동양 사람이 보든 한국 사람이 봐도 이 문장이면 정확하게 문제를 적시했다라고 할 만큼 문제를 잘 적어야 됩니다. 사실 논문 쓰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정확히 적시하면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그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뭐 아까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봐도 좋고요. 자, 이제부터 에듀텍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야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처음 기간은 얼마만큼 잡을까?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셈치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린 텀 프로젝트 같은 게 그렇고요. 이걸 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프로그램하고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학습 목표는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작은 거, 커다란 문제를 디바이드 하고 그 다음에 컨커를 하는 거죠. 디바이드를 했더니 이 사이즈도 여전히 커? 그러면 또 다시 디바이드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정복할 만큼 작은 사이즈로 문제를 계속 분할을 한 다음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목의 학습 목표, 그러면 딱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우리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그런 전인적인 전인적인 사람을 만든다, 육성한다. 뭐 말은 더 멋있고 철학적이고 좋은데 사실은 이런 실제로 실사구시처럼 이런 실제 실용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느냐. 역량, 왜 NCS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네,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끊어 읽어야지, 잘못 끊어 읽으면 되게 웃긴 말이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컴피턴시,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텀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의 PM이 돼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회사나 자기 근무지에서 누가 프로젝트를 하자. 그럴 때 처음에는 프로젝트 팀 멤버로서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성장하면 여러분이 팀장이 되고 PM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그 과목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성적은 크게 4개 파트로 평가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출석. 사이버 상의 출석이죠. 얼마나 그 과목 내용을 다 수강했는가. 1강 내용을 100% 다 받는가. 2강 다 받는가. 그 다음에 토론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예,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과제물 20%, 그다음에 토론에 참여해서 거기에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20점까지 점수를 주고요. 제일 중요한 텀 프로젝트는 50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4가지 포션으로 여러분 평가하니까 미리 알고서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 다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요구할 만한, 요청할 만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오래된 사진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2014학년도 봄학기의 석사과정 학위 수여식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에 졸업을 하실 텐데 이거는 제 연구실에 있는 논문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저한테 한 권씩 줬던 논문들입니다. 까만 책에 금빛 인쇄물로 여러분 이름이 저기 찍혀서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연구 논문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가 됐습니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테리에서 나는 알 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now is gift. 지금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대, 프레젠트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선물이라는 의미와 지금이라는 의미.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아직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퓨처고, 여기는 yesterday니까 히스토리가 됐고, 여기는 완전히 유물이죠. 뭐 이걸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일 가지고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요 순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재밌게 들으시고 한 학기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